주택법은 했죠? 118페이지 건축법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지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토지를 수요하는 단위 공간정보법에 필지 지번이죠. 그 필지 하나하나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안 물어보죠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예외에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필지가 꼭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법에서 뭐든지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다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필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필지를 분할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고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제 건축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드리겠고,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뭐라고 돼 있어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랬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토지에 정착하는 것만 꼭 건축물이 아니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사무실 하는 것도 건축물이다. 내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것만 건축물이다. 틀렸죠? 지하나 고가에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다. 틀렸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다. 틀렸죠? 대문, 담장 같은 건축물,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공간 이외의 부속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일 것이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걸로 출제가 된 바 있었거든요. 이에 딸린 시설물 하는 것은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주택부에서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문에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억지로 외울 게 아니고 설명할 때 자꾸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당연히 지표면 아래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건축물의 그러니까 윗면까지 다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층의 바닥은 지표면 아래에 있지만 층의 지붕은 지표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전체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2분의 1은 돼야 된다. 자, 그런 취지를 이해하면서 용어를 읽을 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선 층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근데 여러분들 2분의 1 숫자 정도만 정확히 캐치를 하시면은 찾는데 큰 문제 되는 것은 안 나옵니다. 보통. 주요 구조부는요, 건축물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부분을 주요 구조부 그러겠죠? 중요한 구성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평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지붕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지붕을 얻는 지붕 틀 주요 구조부고, 벽도 다 주요 구조는 아니고 내력벽 주요 구조부고, 그리고 기둥 주요 구조부가 되겠죠. 만약에 층이 2개 층, 3개 층이 있다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바닥이 있는데 바닥도 중요한 구성부분 되겠죠. 만약에 이제 지붕의 대들보라든가 바닥과 바닥 사이에도 바닥과 바닥 사이에 바닥을 보강하는 보도 주요 구조가 될 것이고, 2개 층에서 할 때는 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주 계단도 주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해놓으면은 어렵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정의를 좀 봤는데, 다시 지금 본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면요.
건축법 공부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건축물이 무엇인가 하는 건,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하는 것은 좀 전에 본 것 같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이런 것들이 공작물이죠.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겠습니다. 철탑, 이건 건축물이 아니죠. 건축물은 사람이 드나들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인데 요거는 드나들면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드나들면서 이용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비 맞지 않게 지붕. 떠 있지는 못하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다. 건축물 맞죠? 또 뭐가 있으면 돼요?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되고 지붕과 벽 있어도 되고. 물론 지붕과 기둥과 벽이 다 있어도 될 것이고, 두 가지만 있어도 되고, 세 가지가 있어도 되고,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공작물도 점포, 창고 같은 그런 공작물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에도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아시면 되겠고,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단위가 대지인데, 대지는 공간정보법에서 나누고 있는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필지의 일부만 대지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제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이용한다 그랬는데, 드나들면서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도로가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는 차량이 거의 필수품이죠. 그래서 차가 두 대가 서로 지나쳐야 되니까 이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대지는 이 도로에 얼마 이상이 접해야 돼요?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가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4m 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여기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꼭 4m가 아닐 수도 있어요. 3m만 하더라도 건축 허가권자가 이건 도로다 지정 공고하면 그것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끝이 막혀 있다. 이럴 때는 2m만 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차가 서로 교차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끝이 막혀 있어도 이게 깊어지면 이것이 이제 3m. 아주 깊어지면 소방차가 들어가 불 꺼야 되니까 소방차가 넓어야 되잖아요. 6m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10m, 35m 하는 것들인데 그 숫자 내가 어느 하나의 숫자만 외우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라고 하는데 두 개를 외우라 그러면 외우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하라고 안 합니다. 저야 말도 안 하니까 뭐 입속에 익은 거지만 저도 갑자기 물으면 술이 약간 먹으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술이 약간 먹은 상태거든요. 왜냐면 여러 과목을 공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걸 하라고는 안 해요. 제가 그래서 10m 이내에서는 2m, 10m, 35m는 3m, 35m 넘으면 6m 하는데 안 해도 된다 이거요. 따라서 하신 분은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만 여러 가지. 이거는 까먹지 말고요. 대신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2 더하고 여기다도 2 더하면 되니까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이거는 까먹지 말고 있어. 숫자가 좀 많지 복잡하지만 까먹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6m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법이 요구하는 너비다 해서 소요너비 이런 말 써요. 소요너비. 이런 것들이 아주 한가한 곳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또 문제가 좀 있죠. 이제 지금 바로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여기 있다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토지 소유권자나 또는 이 토지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뭐 이 지상권자, 임차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건축 허가 신청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이걸 이제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제 그럼 지정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걸 함부로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교통방해죄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m만 돼도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끝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너비 2m에서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사서 하든지 아니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여기는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현재 도로가 전에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길이라고 칠까요? 그러면 오래된 길은 뭐 2m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문제 없었겠죠, 옛날에. 그죠? 근데 건축물을 이제 새로 건축법 적용돼서 이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으면 이게 뭐 끝이 밖에 있다라든가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2m, 3m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에 4m가 요구되어 있죠. 4m. 뭐 6m 요구되거나 4m가 요구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몇 미터? 4m를 요구하는 도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소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4m를 예정한 것이지, 이게 3m일 수도 있고, 2m일 수도 있고, 6m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4m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소연업이 미달되죠? 미달되는데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내 땅을 희생해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 받는 게 훨씬 낫죠? 자, 그 전에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만약에 이게 하나의 단위, 하나의 대지예요. 그럼 건축물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이 하얀 선 안에다 건축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두 개를 냈으면 이 두 필지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쪽은 우리가 큰 관심이 없고 사적 권리관계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건축선 우리는 여기만 가지고 물어보면 돼 이제 따지면 됩니다. 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더 쉽게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거의가 아니면 뭐 100%인데 뭐 책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잘못되어 있는 대로 그냥 공부하세요. 자,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고 그냥 하세요. 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뭐예요? 건축선. 그거는 이렇게 도로가 문제가 없을 때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해서 건축물들을 이 사람들이 건축했을 때 지금은 한가하지만 건축물이 아니 건축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선을 후퇴를 시켜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대지 방향으로 어떻게 어느 만큼씩 후퇴해야 되겠어요? 소연업 위에 여기는 1m라고 2m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4m 예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르기 때문에 소연업 위에 2분의 1씩 후퇴한 수평거래선을 건축선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다른 말에도 다 기억 못해도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에서 소연업 위에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3m로 예정했다면 2m 후퇴하게 되면 여기서 2m, 여기서 2m. 여기 쭉 선을 그으면 4m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건축선이 이 하얀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후퇴한 그 선이 건축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얀 선, 이 하얀 선은 하나의 필지지만 이게 하나의 필지고 내 소유의 현재 토지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노란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얀 선이 아니고 이제 노란 선 안에다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건축을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건축선의 후퇴. 자, 그랬을 때 요거는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 건축할 수 있죠. 두 개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 이상의 필지, 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 또는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건축선의 후퇴. 만약에 가로가 10m, 세로가 10m, 가로가 10m예요. 그럼 필지, 이 필지는 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런데 대지 면적을 따질 때는 이 대지가 옆에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대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대지나 위에서 내려봤을 때 수직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것도 대지의 경계선이 어딘가 이렇게 그어져 있겠죠. 그 위에서 내려봤을 때 수직으로 내려봤을 때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위에서 그 가로 세로를 다 산정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지 그런데 뭡니까 언덕이라든가 울퉁불퉁한 것까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항상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10 한다면 100제곱미터인데 이때 여기서 이 건축물에 이곳에 이 건축에 대해서 대지 면적을 산정하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1m 여기서 이 안쪽으로 또 1m 후퇴했죠? 4m를 요구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제 10m가 아니고 9m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좀 이따 보겠지만 도시 지역이 아니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도로 같은 것들의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거 출제할 때 이 말을 빼먹어서 이제 이걸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답이 두 개로 이제 판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빼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답을 하나로 강행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답을 하나로 강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괄호에다가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놔요, 그냥. 다른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놔요, 이제. 그래서 4m를 기준해서 계산을 하라는 그런 제시어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쪽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도로가 이쪽으로 후퇴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도로의 중심선이 아니고 도로의 어떻게? 대지가 있는 반대편 도로의 그 경계선으로부터 어느 만큼 후퇴를 해야 돼요? 예,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m 있었고 결과적으로 내 땅 쪽으로 2m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나머지가 대지 면적이 된다 하는 거. 하나 봤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대지 면적 건축선 후퇴하는 거 봤으니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 딱 올 때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차가 원활하게 회전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의 교차점, 이 교차점으로부터 법에 따라서 2m, 3m, 4m까지 최대 4m까지 2m, 3m, 4m까지 후퇴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이게 새로운 건축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은 모퉁이 도로에서는 후퇴할 수 있다. 그렇게 최장 양쪽으로 몇 미터까지 후퇴할 수 있어요? 4m까지. 그래서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해서 건축선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 이 건축물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요거 대지 면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하나 보시고. 또 후퇴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공원. 도시군 계획시설.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이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포함된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 제외하는 건 한번 봤고요. 그래서 필지 일부가 대지가 되는 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20m.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20m. 근데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건축물을 너희들 건축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도로만 넘지 않으면 건축물 네 땅에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 이러면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텐데 삐뚤삐뚤하고 보기 싫고 이럴 수가 있어서 여기를 허가권자가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거는 건축선이 후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이 안쪽에다 건축해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4m까지 이렇게 후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역에서. 근데 이거는 도로가 설치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내 집 앞마당입니다. 건축선은 이렇게 후퇴를 하지만 그러지만 대지 면적이 감해지는 게 아니고 대지 면적은 이게 전부가 내 대지 면적이다. 도로가 설치되는 거 아니니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 보시고. 이것도 건축선의 후퇴는 후퇴예요. 후퇴는 시켰죠? 몇 미터까지 최대한?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필지 일부가 대지가 되는 거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지하층 하는 것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표면이고, 자 이거 지하층 맞죠?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리고 층 바닥부터 그 층에 전부가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이것도 지하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는 지상에 있다가도 그 층의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에요 지금? 2분의 1 이상이죠? 여기 잠겨 있는 곳이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이다.
뭐 3분의 1, 2분의 1 이하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거 뭐죠 이거? 주요 구조부 지붕, 틀 그리고 기둥 뭐 내력벽 이거 뭐야 이거 바닥부터 해야지 바닥부터 뭐 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 개념 자체가 그래요. 바닥 있고 우리 보는 다른 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맨날 보약만 먹어요. 밥을 많이 먹고 보약 가끔 먹는 거죠. 이제 밥부터 먹고 보약이에요. 바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여요. 여기 이제 그 석가래가 뭔가 그 지붕에도 대들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바닥, 보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계단. 근데 이제 주요 구조 아닌 것들, 구조부가 아닌 것들 바닥 중에서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요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대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5개 계단. 기둥도 사이기둥 주계단이 주요 구조 아니고 보도 작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물론 뭐 처마라든가 차양, 창문, 틀 당연히 주요 구조 아니겠죠. 자. 주요 구조부 이건 용어 정의는 뭐 아직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 있나? 우리 책에 뭐가 있죠? 문서가 자 그래서 대지와 필지 관계 확인했고요. 건축물 지하층 주요 구조부 그리고 이제 건축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건축이죠? 건축물이면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얘만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건축. 이거 뭐죠? 이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었는데 뭐 화장실 같은 부속 용도, 창고 같은 부속 용도만 있었는데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신축. 건축이지만 그중에 특히 신축. 자, 여기 있는 건축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서 건축물을 새로 건축했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로 했어요. 뭐요? 개축. 재해로 멸실됐어요. 새로 했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로 했어요. 뭐요? 재축. 철거하거나 멸실했는데 종전보다 커졌어요. 신축. 종전보다 커졌다. 안 그러고 이제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했는데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축은 세 가지가 있죠. 그냥 짓는 거 안 나오겠죠. 잘 부속용도인데 부속용도만 있었는데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철거 멸실 후에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재축이나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신축.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높이나 층수, 연면적 이런 것들을 늘리면 건축 면적 이런 것들을 늘리게 되면 이것은 증축 하는 거죠. 이전도 이제 이전. 건축물이 있는데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하면 다른 그 동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뭐예요? 이건 이전. 이게 다 건축입니다. 건축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118페이지 건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인데 새로 짓는 것. 기존을 철거 멸실 후 새로 축조했는데 개축이나 재축이 아닌 것. 부속만 있었는데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신축.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위로 들리든 옆으로 들리든 늘리는 것.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다시 축조하는 거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랬습니다. 일부 철거를 제가 해놨지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뭐 하나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좀이라도 도움 되겠지만 하나씩 더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이거하고 이제 나중에 대수능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알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축. 재축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후에 다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층수, 동수,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층수, 동수, 높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층수, 동수, 높이는 종전 규모에 언제나
그 범위 이하여야 된다. 그럼 틀려요. 늘어날 수도 있죠. 다만 무엇은 늘어나면 안 돼요. 연면적은 늘어나면 돼요. 연면적은.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래서 이제 또 한 동이었는데 그 한 동의 연면적을 좀 이제 잘게 쪼개서 두 동, 세 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더 좁게 해서 층수를 높인다라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이고 대수선. 대수선은 여기 있는 건 이제 바닥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데 뭐 고려하지 말고요. 먼저 내력벽 여기 있죠. 내력벽 또 뭐가 있죠? 주용하고 기둥 그다음에 보 지붕 틀 하는 것들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전부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내력벽의 벽면적을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해야 대수선이고 기둥을 2개만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에요.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해야 되고요. 기둥을 1개라도 증설하면 그건 대수선입니다. 기둥을 내력벽을 5제곱미터만 해체해도 그건 대수선입니다. 지붕틀을 2개 증설했다. 그리고 볼을 1개는 증설하고 또 다른 한 곳에 해체를 했다. 다 대수선이에요. 이제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해야 대수선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 경계벽, 방화벽,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는 세대 간의 경계벽이 있고요. 이제 방화벽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같은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역시 5제곱미터만 증설하거나 해체해도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수선 변경은 여기처럼 30제곱미터 뭐 3개 이런 말이었고 그냥 여기도 5제곱미터만 경계벽을 방화벽을 주계단을 수선 변경해도 전부보다 대수선이다. 이런 그래서 경계벽 내력벽은 뭐 약간 5제곱미터 수선 좀 잘못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경계벽은 5제곱미터만 수선 변경 지멋대로 잘못해도 큰 문제가 이웃 간에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계벽, 방화벽도 1제곱미터만 수선 변경 잘못해도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계단도 50제곱센티미터만 잘못해도 내 발이 빠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수선 변경이 모두보다 대수선이 대수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럼 증설 해체는 뭐가 됐든 간에 대수선이에요. 그냥 특별할 거 없죠. 숫자가 뭐가 나와도 그냥 대수선이에요. 앞에 뭐 무슨 객체는 몰라도 증설 해체는 전부 대수선. 그럼 이제 세개 30cm, 30제곱미터 이것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력벽 얼마? 30. 그리고 기둥, 보, 지붕틀도 3개. 요거 4개만 외우면 되는 거지. 4개만. 다른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거 아닌 거는 만약에 5제곱미터 수선 변경했다. 뭐요? 대수선이에요. 하지 말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얘가 이제 증설해체는 지금 알았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대수선이다. 다른 건 다 대수선. 요거 숫자 제한되는 것은 얘만 제한되는 거 얘만 있다. 그런데 내외간에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벽은 여기 나오면 되죠. 내외간에 같아야 된다. 외벽의 마감 재료를 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거나 외벽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대수선. 자, 이런 조금 전에 본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렇게 대수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게 이제 건축 허가. 그리고 대수선 허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쓰임새를 정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이것도 이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건축물 용도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가 아니고요. 저는 일반 음식점용으로 쓰겠다. 하나의 목적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반 음식점 또는 다중생활시로 쓰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복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지문에 나올 수 있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 보기 전에 용어 몇 개만 더 보죠. 고층 건축물 층수가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 초고층 건축물은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는요. 16층 이상은 몽땅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이다. 앞에 용도가 뭐가 나왔는지 몰라요. 자, 동물원인데 16층이에요. 뭐다? 다중이용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인데 16층 이상이다. 뭐요?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은 용도에 딱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단독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라고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16층 이상은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공부하는 게죠. 투자 대비 얻어지는 효과 이걸 봐야 되는데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쉬우니까 한번 봐도 돼요. 16층 이상. 자, 5,000제곱미터 이상 교육 연구시설이 5,000제곱미터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교육 연구시설인데 5,000제곱미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지금 책을 보고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아니거든. 아니에요. 관광휴게시설이 5,000제곱미터다. 다중이다 아니다.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렵고 최근에 나와서 안 나올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종종 여관문 판매하러 다녔다 알바하면서 여관문을 팔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외우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여기에 운수시설, 뭐 관광,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해가지고 외웠어요. 종합병원, 종교시설 해가지고 외웠는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말 유지하면 뭐 그런 말 하면서 시간 보내면 좋겠지만 이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런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 하나 보자. 이거. 만약에 나오면 이거. 근데 이제 16층 동물원 안 내요. 시험에서 안 내는데 내가 그냥 한번 했던 거예요. 16층은 전부 다중이용이고 만약에 동물원인데 10층이고 6,000제곱미터다.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6층 이상이란 말만 나오면 그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중이에요. 16층 이상.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철저한 점검 등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층 이상은 용도에 상관없이 건축물이 좀 부실하게 되면 그 16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하기가 되게 어렵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다중이용 건축으로 따지는 거고 16층 이상은 많은 사람이다 아니 간에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그냥 다중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내용은 강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만약에 5,000제곱미터인데 동물원이다. 그럼 다중이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16층이다. 그럼 뒤에 볼 것도 없이 전부 다중.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게 한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요. 지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짐작해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 했으니까. 준초고층은 초고층보다 작은 거죠. 준다중은 다중보다 작은 거겠죠. 그죠?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원 준다중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한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왜 가로 이번에? 또라이는 한 적 없는데 또라이를 했지. 자, 20m 이상 기둥 사이 거리가 해가지고 그게 뒤에서부터 하면 사인을 우리말로 줄이면 세니까 세 기둥과 기둥을 줄여서 기에서 20세기 그러자. 20세기 기둥과 기둥 사이 몇 미터? 20세기 10세기 아니에요. 20세기예요. 20세기에 뭐가 특수하다고 이름이 삼돌이가 특수하다. 10세기는 삼돌이 특수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때는 20세기입니다. 이제 10세기는 다른 데 나와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과 내지 능력 공개 대상에서 10m 나온 거고 여기 특수한 거는 20세기 삼돌이에요. 삼돌이가 20세기에 특수하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것, 그리고 한쪽 끝은 지지가 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은 처마 타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그래서 이제 삼돌이 돌출 차양하면 3m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삼돌이 이게 두 번 더 나옵니다. 돌출 차양 이 말 나오면 그냥 3m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시험 봐요. 특수구조 건축물에 나올 수 있고 다른 데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특수구조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120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주택이 아니었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준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만 확인하는데 다가구 보면은 3, 6, 9였어요. 3은 몇 개 층이야? 3개 층. 6은 660이야. 9는 19세대 이하 가구수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는 5개층 이상인가 4개층 이하인가. 초과가 뭐가 초과예요? 연립이 초과예요? 다세대가 초과예요? 연립, 연초, 연립은 660 초과, 다세는 660 이하. 그래서 만약에 3층인데 500이다. 한 개동이. 그럼 이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이제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곳은 다세대. 그렇지 않고 단독 소유는 다가구 이렇게 되는 거고 형태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4개층이다. 이러면 다가구는 없어요. 다가구는 3개층이 하면 돼요. 3개층이야.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 읽지는 않고요. 이제 몇 개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들 보고 있고 여러분 나머지 또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식품점, 잡화점, 의류, 서적, 의약품, 의료기 같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늘상 필요할 때 뭐 배가 아플 때 어디가 뭐 배고플 때 뭐 언제든 가서 무엇인가 구입할 필요가 있다. 손쉽게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 다음에 3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장 일종근생이죠. 일종근생.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아플 때 손쉽게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 일종 근린생활시설. 물론 병원은 규모가 크죠. 그건 의료시설이고 병원보다 작은 뭐요? 의원.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심심할 때 놀러 간 탁구장, 규모 작은 것, 일종근생. 그리고 이제 공은 공 가지고 노는 건데 좀 무거운 것들은 얘보다 무거운 건 다 이종근생. 규모가 크면 운동시설. 그래요, 이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같은 공공 업무시설도, 규모 작은 것은 일종근생입니다. 규모 큰 것들은 공공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작은 것은 일종근생. 장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도 일종근생.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미만은 일종근생. 500 미만은 이종근생. 그보다 커지면 업무시설. 업무시설. 이종근생. 4번 좀 전에 말했죠. 탁구장은 일종근생이고 골프 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이제 500 미만은 이종근생. 더 커지면 운동시설.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이종근생입니다. 휴게 음식점은 크고 작은가에 따라서 1종도 있고 2종도 있지만 일반 음식점은 그냥 다 2종입니다. 2종.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또 2종 근생. 언제 장의사, 총포판매소는 주택법에서 공부했어요. 장총 안 된다 하면서 공부했죠. 2종 근생입니다. 안 된다의 안은 안마시설소, 되는 단란주점 150 미만, 다는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이런 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제 살아계신 동물을 모시고 가는 데는 2종이에요. 이제 돌아가시면 2종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장례시설, 동물 전용 화장실 있고 동물 전용 화장실은 묘지 관련시설이고 묘지와 관련되고 화장실이니까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장례시설입니다. 동물 전용 화장실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영정 이렇게 모셔놓고 와가지고 조문하고 그런가요? 그거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아무튼 있어요. 동물 전용 장례식장까지 있습니다. 저도 좀 이기적인데 이제 주말에 그 대구에
저기 이제 7곡에 조문을 갔다 왔는데, 확진자 수를 한번 봤어요. 대구가 이제 훨씬 적더라고, 서울보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많으면,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많으면 좀 꺼려지는데, 이제 부조금만 보낼까 하는데, 그 대구가 이제 관리가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훨씬 없더라고요, 이제 서울보다. 그래서, 피해 갔다 올까? 그래 갔다 왔어요, 이제. 사람들 또 보러 가는 거죠. 그 돌아가신 분은 제가 뭐 생전에 거의 못 뵙겠으니까 모릅니다. 잘 사실은 솔직히 이제 추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동물 전용 장례식장. 그러니까 동물 나오면 다 이종근생 아니라는 것 정도. 그러니까 묘지 관련설이다 장례식이다 까먹어도 좋아요. 동물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전부 이종은 아니구나 이제는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 다 말씀드렸고 문화집회설에 극장, 영화관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은 500만 원 이종근생인데 예, 큰 것들은 이건 문화집회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극장, 영화관 이렇게 말한 것들은 이제 이종근생, 문화집회설이고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집회설이죠. 근데 이 동물, 식물이라고 해서 전부 문화집회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계를 해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축사라든가 도축장, 도계장, 종묘 배양장 이런 것들은 이제 동물 식물 관련시설이고 우리가 구경하는 것은 동물원 식물은 문화집회시설. 그다음에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 한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부 같은 데서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부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제 위락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도 위락설이고요. 그리고 9번에 관광휴게설에 음악당, 극장 이런 게 규모가 작은 것은 이종근생이고 규모 작은 거 이종근생 잘 안 물어봅니다. 음악당, 극장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는 좀 규모 큰 것만 생각하시고 좀 큰 것들 그건 문화집회인데 주의할 게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은 뭐예요? 관광휴게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휴게설. 그래서 뒤에 가면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 이 관광 휴게시설과 문화집회들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그죠? 그래 같은 시설군에 있어요. 같은 시설군에. 부속용도는요. 구내식당이라든가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이제 무슨 회사 건물에 같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노이자 시설인데 근데 그냥 일반 그 뭐 공장이라든가 일반 회사 건물에 같이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이집 노이자에서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주된 용도에 따른다 이거든요. 주된 용도에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거. 그래서 구내식당이나 직장 어린이집 같은 데 있으신데 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아직까지 안 물어봤지만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이제 구내 식당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식당은 일반 음식점 비슷한 거고 휴게음식점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냥 뭐 커피라든가 차 같은 거, 음료수 이런 거 먹는 정도. 이게 이제 휴게음식점이고 뭐 밥도 먹고 조리해서 술도 마시고 이런 게 이제 식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내식당의 내부에 설치를 하고 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이고 5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류, 차를 조리 판매한다면 구내식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다시 구내식당은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휴게식당이 부속용도이기 위해서는 구내식당이 얼마 이하야 돼요? 3분의 1 이하이고 그리고 몇 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50제곱미터 이하이고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한 건 당연하고요. 다류를 판매해야 된다는데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이것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말도 볼 거 없어요. 휴게식당 나왔다면 그러면 이것은 구내식당, 휴게음식점 이거 뭐야? 깜빡하네. 용어가 그 휴게음식점 나왔다 그러면 휴게 나오면 그건 이제 구내 부속용도 물어보는 거예요. 부속용도 물어보는 거고 숫자가 나면 이제 구내식당 하는 건 당연히 나오니까 구내식당 안에 설치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틀리게 안 해요. 당연히. 다류 판매한다도 틀리게 안 해요. 뭐 한다 그러면 3분의 1 이내이고 몇 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요만 하면 휴게음식점 요 말도 지워야 돼요. 휴게음식점 나오면 그냥 이 말 나오면 맞는 말이고 이 숫자가 틀렸으면 틀렸어요. 그 분명히 구내식당 외부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내부라고 나올 거고 다류를 판매한다든지 거기다 뭐 주류를 판매한다고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그 이거 보니까 뭐 좀 본 숫자 뭐 하나 비슷한 거 뭐야 있는데? 약간 구조가 같은 건 아니지만 원룸,
30 이상일 때는 2개 공간할 수 있고, 50 이하야 된다. 50 이하야 되죠, 원룸도. 그죠? 50 이하. 원룸형 생활, 도시형 생활 때. 그래서 1, 3, 5 해가지고 했는데 숫자 구조가 아주 비슷하다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연상해서 자꾸 연상 비슷한 것들 비교하면서 좀 해야 돼요. 별 수 없이. 자, 3분의 1이면 위에서부터. 요거 이제 숫자가 3분의 1이라고 썼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3분의 1 써놓으면 1, 4, 뭐 이렇게 읽으면서, 그 원룸형택도 하나의 공간인데, 하나의 공간은 억지로 만든 거죠. 1, 3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30 이하 할 때는 2개의 공간할 수 있고, 50 이하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 2개 세트로 묶어서 하면, 묶어지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죠, 이제. 120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않는 것. 122페이지까지 보고 10분씩 했습니다. 아예 않는 게 있죠? 고철로 창문 만들었어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는 뭐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은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들. 거기는 뭐 플랫폼, 운전시설, 보안시설, 보행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뭐 그 뒤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철도, 선로 부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들. 그리고 창은 뭐예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하는 말은 시험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여기까지만 창문, 문은 뭐예요? 문화재, 지정문화재, 임시 지정문화재. 그리고 문 또 하나 있는데요. 무슨 조작실? 수문 조작실. 이거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예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적용 안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 적용 안 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뭐 최근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지문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은 찾으라 할 때 지문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 전면 적용되는 곳과 건축법 일부만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이제 어디에 있던 간에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 안 하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위치, 지역에 따라서 아주 한가한 곳에 있는 건축물들은 도로 같은 것들, 도로가 차 2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건면 적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적. 적용해야 되겠죠? 도시가 아니어도 관리적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전면 적용돼요. 그런데 이제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라 하더라도 동이나 읍이다. 행정구역상. 그럼 거기서 사람들 많이 살죠. 전면 적용돼요. 그럼 이거 전부 아닌 것들.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부에 도로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왜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한 거 다 적용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것 중에서 적용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시험장 가시는 게 낫습니다. 아까 뭐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넘으면 안 되죠. 건축선의 위를, 건축선의 그 공중 부분을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표면 아래서는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평 안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4.5m 이하에서는 창문 등을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죠. 4.5m 초과할 때는 잠깐 넘어가면 돼요. 이런 것도 여기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좀 전에 말한 데서. 그리고 이제 도로가 부족할 때 4m의 도로가 할 때 건축에 후퇴한다는 거 적용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모퉁이 도로에서 후퇴하는 거 적용할 필요 없겠죠.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방화지구에 관한 그런 건축법 규정 적용 안 돼요.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 그리고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안전도 문제가 되고 이웃에 대한 안전도 배려가 되는 것인데 이거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내 건축물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멀리 또 하나 있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꼭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주 한가한 곳이니까 내가 이제 화분이 필요 없다 이랬는데 분은 뭐예요? 분할 제한 면적도 적용될 필요가 없다. 분할 제한 면적.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 하는 게 있는데 주거지역은 60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상업적, 공업적은 몇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얼마요? 150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그리고 녹지역은 200 미만으로 분할 못하고 다시 이제 내가 그래서 60은 살고 죽어야지 그랬거든요. 이제 죽어서 어디에 묻혀요? 관농자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60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근데 그곳이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행정구역상 면적이다 이럴 때는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일이 거의 없거든, 거기는. 한 사람이 있으면 대대손손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은 상공, 이것을 제가 하늘로 표현해서 시를 한번 읊어드렸죠. 풀밭에 두었더니 하늘을 패고 싶네, 패고 싶네, 패고 싶네, 패고 싶, 패고 싶. 그래 배웠던 이제. 그래서 122페이지에 이제 건축법의 전면 적용되는 것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객구역, 동이나 의빈적인데 여기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라. 그리고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도로의 이해관계 동의를 받으라.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고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고 미달도에서 후퇴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뭐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생각했습니다.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또 그런 것들 자꾸 이제 또 비교하면서 봐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건폐율 계획관리적은 40, 나머지는 20. 용적률은 계획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생산 녹지까지 해서 거기는 100이고 나머지는 80이고 하나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면제되지 않는다. 원래 이제 자연녹지가 언급한 것은 도시역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 없지만 그냥 숫자를 한번 복잡하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다 사전 결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